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50대 후반의 한 후보자를 중소기업에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류 통과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의 태도가 너무 우리하고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내가 면접관인지 후보자가 면접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대체로 30대와 40대 분들이 이직할 때 제가 추천드리면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데 50대 이상의 분들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면접 태도, 특히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면접 태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면접 팁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이 면접관인지 면접을 보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50대 중후반, 특히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체질적으로 몸에 이런 본인이 면접을 쭉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본인이 면접을 하는 것처럼 회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기 전에도 많은 설명, 관련된 팁을 드렸음에도 자연스럽게 그냥 면접을 보면서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은 대기업 출신인데 중소기업이다 생각하고 약간 알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 보러 가서 회사에 대한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면접 보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회사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탈락입니다. 어떤 분은 면접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시다고 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바로 앉는 태도부터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때 나이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류가 통과가 되고 면접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 면접을 보자 하는 거는 면접에서 특히 이력서상에 나타난 경력기술서를 서로 확인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자고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본인이 자기 이력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냥 회사에 대한 궁금한 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이 회사를 약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면접관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금방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바로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면접을 볼 때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 가도 다 환영을 받습니다. 비록 그분이 대기업 출신이라도 그냥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걸 보면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면접이 반드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기업에 취업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붙여주면 일하고 떨어지면 말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재취업을 해도 물론 아주 간절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되시는데 대체로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마음에 안 들죠. 급여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그 기존에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있었던 회사와 비교하면은 모든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퇴직 후에 재취업할 때 거의 다 면접 점수가 낮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이력서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재취업 시 필요한 이력서 관련해서는 기존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재취업 시에 필요한 이력서는요, 번지르르한 내용들보다 내가 지원한 회사에 맞게끔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업무와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한 인재상, 이것을 매칭시키는 것이 바로 이력서거든요. 이력서의 어떤 그 내용들. 이 이력서의 내용을 본인이 하지 않았던 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했던 업무 중에서 이 회사와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맞게끔 모디파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력서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회사에 필요한 직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재취업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류 전형이 거의 다인데 내가 그 회사에서 맞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맞게끔 내가 했던 직무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력서만 내용만 번지르르 하면 서류 전형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 그 채용 공고를 잘 스터디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원 출신이다. 임원 출신인 것을 이제 그 중소기업에다 제출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원 출신이었다는 것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 내가 임원을 해서 이분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신다면 문제 없지만 내가 임원을 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과신용으로 쓰는 이력서라면 그것은 마이너스 이력서예요. 내가 어차피 취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임원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맞게끔 임원을 했지만은 비록 그 업무 자체가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서 필요한 업무와 굉장히 밀접하고 좁고 깊게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임원을 했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급여와 이 정도의 직무와 직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력서는 마이너스인 것이에요. 번지르르한 이력서보다는 그 회사에 딱 맞는 맞춤형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경력이나 인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입니다. 면접에서 지나치게 나의 경력이나 인맥을 과시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 부서는 조금 틀리긴 한데요. 영업도 A 기업을 안 해, B 기업을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영업은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거를 면접 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A 기업의 아무개를 알고 B 기업의 아무개를 안다. 이런 인맥 자랑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면접관이 봤을 때 신뢰가 갈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작지만 하나씩 만들어낸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접에서 떨어지는 유형은요, 연봉 및 처우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은 대기업에 계신 분인데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 특히 또 각종 처우들 있잖아요. 복지들 이런 것들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분도 어차피 거기에 임금 피크제에 걸려 있는 상태고 언젠가는 나와야 될 회사지만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연봉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특히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 어떤 복지, 뭐 주 5일제 근무,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복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조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복지가 있더라도 중소기업에 입사하고자 면접을 볼 때 그러한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50대 중반 이후에 특히 50세 이후에 중장년층을 뽑는 중소기업은요 대부분 다가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회사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면은 채용을 하는 건데 연봉도 기존에 그 회사에 받는 연봉 테이블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본인이 있었던 회사에 비하면은 이제 적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갭들을 본인이 생각을 하고 면접에 임해야 되는데 거의 다 연봉 이외에 자기가 받던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면접 때 가면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걸 바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면접관이 드는 생각은 이분은 그냥 현재 있는 대기업에 계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연봉이나 처우 문제를 면접 때 얘기하기보다는 연봉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받는 연봉과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복지 정책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것이 본인이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 그렇게 이직하시는 게 맞지, 그것도 이제 생각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가시면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게 되면 거의 다가 이제 연봉이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요. 근데 막상 중소기업에서 못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가야 되는데 연봉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연봉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이제 연봉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표정이 확 바뀌는 거죠. 표정이 바뀌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좀 자괴감도 들면서 면접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의 자리에서는 연봉과 처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지원하기 전에 충분히 그 회사의 연봉 테이블이나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다면 그걸 수용했다면은 면접 자리에 가서는 굳이 내가 연봉이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맞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입사를 결정하는 시기에는 연봉에 대한 약간의 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종 받던 연봉을 못 받더라도 그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내가 그 정도의 연봉을 요구했을 때는 이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그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받는 연봉이 중요한 것이지, 가서 성과 못 났다고 그 회사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1년 안에 그냥 정리가 되면은 그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면접 자리에서 지나친 연봉 및 처우 이야기는 결코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면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했던 업무의 경력을 물어볼 때 했던 업무에 대한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질문한 거에 대한 답만 하시면 돼요. 내가 막 구구절절히 스토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 두 번째는 이직이 내가 좀 있다면 이직에 대한 사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에 대한 사유를 긍정적으로, 회사에 입사하기에 긍정적인 요소를 이력서 작성할 때 그 이직 사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회사에 입사하는 데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용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이직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그런 사유를 딱 정리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시에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를 충분히 내가 알고 거기에 맞는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회사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 가기 전에 이 회사를 이제 구글링도 좀 해보시고 해서 과거 자료, 현재 자료, 최근 데이터까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회사 담당자, 면접관들이 봤을 때 면접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가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면접에서 떨어지는 유형만 잘 주의하신다면 중장년 재취업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직 후 재취업에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접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뭔가 잘못된 태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류에 통과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잘 준비하신다면 퇴직 후 재취업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